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가 평생 써야 할 돈,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는 방식도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낡은 재무지도는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가 온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새로운 100년 재무 지도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바로 내 자산을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가 하는 이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이죠. 바로 은퇴입니다. 근데 이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는요, 예전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으로 몇 억 이렇게 목돈을 주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매달 월급처럼 몇백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 즉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56세인 A씨가 있는데 은퇴 후에 매달 400만 원은 있어야 생활이 된대요. 그럼 이분한테 중요한 건 통장에 찍힌 총액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인 겁니다. 우리가 은퇴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막연하고 불안하잖아요. 이제 그런 감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면요, 똑같은 돈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하늘과 딸 차이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현금 흐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세 가지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 IRP나 연금저축으로 세금 혜택 톡톡히 보면서 기본기를 다지는 거고요. 둘째, 만능 통장이라고들 하죠. 이 ISA를 잘 활용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IRP로 옮겨서 혜택을 더블로 챙기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더 이상 안전한 예금에만 돈을 묶어두면 안 돼요. 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조절해주는 TDF 같은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은퇴 준비를 잘 해놓으면 이제 끝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오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거대한 위험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돈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말이죠. 154조 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이 가진 재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의 6.4%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 금액은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거든요. 2050년이 되면 이 치매머니가 무려 488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막대한 돈이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꽁꽁 동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은 있는데 정작 내가 써야 할 병원비나 생활비는 못 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자산 동결 문제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바로 치매 신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금융사에다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이 돈으로 내 병원비 내주고 생활비도 보내줘 하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의 성년후견 제도는 일이 터지고 나서야 법원을 통해 복잡하게 진행되는 좀 수동적인 방법이라면요. 치매 신탁은 내가 건강할 때 미리 아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 돈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계속 쥐고 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런 신탁 서비스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해 공적인 안전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병원비나 공과금처럼 꼭 필요한 돈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생기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100년 재무지도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유산, 즉 상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 상속법에 아주 큰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 내 자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류분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유언장에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준다 이렇게 써놨어도 다른 자식들이 안 돼요. 법적으로 내 몫은 주세요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그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바로 이 유류분 제도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요, 아파트 지분 3분의 1, 주식 몇 주 이런 식으로 재산 자체를 쪼개서 줬거든요. 근데 이젠 안 돼요. 무조건 돈으로, 즉 현금 가치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갑자기 큰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회사를 물려주거나 부동산을 상속할 때 아주 큰 변수가 된 거죠. 변화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가족의 스토리가 상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신 자녀의 기여분은 더 폭넓게 인정해주고 반대로 부모를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은 자녀는 아예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법이 이제 가족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0세 시대라는 새로운 땅을 열행하기 위한 재무지도의 3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재무 지도를 위한 체크리스트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은퇴 준비는 이제 목돈이 아니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중심으로. 둘째, 내 재산이 꽁꽁 얼어붙지 않도록 자산 동결에 미리 대비할 것. 셋째, 확 바뀐 상속법에 맞춰서 내 유산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의 100년이라는 긴 여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도 위에는 과연 무엇을 그려 넣으시겠습니까? 이제 막연한 불안감은 떨쳐버리시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여러분만의 튼튼한 지도를 직접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